항암제로 인해서 오심구토, 메스꺼리고 또 우리 예기성구토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항암제 맞은 다음에 구토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가려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거를 상상만 하더라도 벌써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리는 증상이 있어요. 이런 데 있어서도 침치료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고 이것이 이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좋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 수준까지 이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못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식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피곤하잖아요. 이때 지금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가지고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은 좀 잘못된 편견이에요. 상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암 환자분들이 우선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것이 본인의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처음 받자마자는 좀 쉬는 게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몸을 적당하게 움직여야지만 그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력이 더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다나파브 암연구소의 이 자킴 센터에서는 이런 운동요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 운동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제니퍼 리기벨이라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운동에 대한 걸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고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이리신이라는 운동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운동 호르몬의 분비를 더 촉진시키는 효과를 운동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유방암 환자의 어떤 치료율을 더 좋게 개선을 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유명한 학술제 발표를 하는 뭐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듯이 또 운동 치료나 몸을 활동을 하는 것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고 부작용을 감소시켜주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하버드에서도 침치료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건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그 웨이동 루라는 분이세요. 미국에는 뭐 친구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사분들이 그 활동을 하시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중국에서 중의사분들이나 또 한국에서의 한의사 선생님들도 미국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은 약 한 20년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 침술 대학도 설립을 하시고 거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창안하신 분야가 뭐냐면은 침술 분야 중에서도 종양 침술이라는 분야를 창설을 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 미국인들이 침치료 받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암 환자에게만 전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침술의 영역을 개척하시는 분이 바로 이 그 웨이동루 박사님이시고, 근데 암 환자분들이 그 호소하시는 뭐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뭐 아까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뭐 암으로 인한 통증, 또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또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러겠어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밥맛도 없고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메스꺼리는 증상. 암 환자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항암제 맞은 다음에 메스꺼리는 증상들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항암제를 맞은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손발이 너무 저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당뇨나 뭐 다른 질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손발 저림을 유독 유발을 하는 이런 특정한 항암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단기간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증상이 계속해가지고 지속된다면은 향후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침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암성 통증, 암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 양을 줄이는 것 자체가 진통제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무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또 미국의 국립보건원 등등에서 침에 대해서 이미 보험으로 공식적인 치료의 영역으로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잠을 좀 못 주무시는 환자분들, 이분들에게 수면제를 과량으로 투여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수면제 양을 줄인다든지 또는 끊을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항암제로 인해서 오심부터 메스꺼리고 또 우리 예기성부터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항암제 맞은 다음에 구토가 아니라 항암 치료를 가려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거를 상상만 하더라도 벌써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리는 증상이 있어요. 이런 데 있어서도 침치료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고 이것이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라든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 수준까지 이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표현예술 치료라는 게 나오는데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말이 좀 어렵죠. 표현예술 치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암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정서적인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고통,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등등의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뭔가 예술로 승화를 시킬 수 있게끔 치료 영역으로 승화를 시킨 영역이 바로 이제 그 표현예술 치료라는 영역인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그 메가 칼튼이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자킴센터에 하버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런 표현예술 치료를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무슨 낙서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들링이라 그래서 그림 따라 그리기, 낙서하기 등등인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스케치북 같은데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해서 밑그림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서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칠 때도 있겠고 이렇게 안정이 될 때도 있겠고 등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두들링을 통해 가지고 암 환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감정적인 부분이 순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원래 이제 이 메가 칼튼 박사님이 어떻게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본인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어렸을 때 약간 폭력성도 좀 보이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이 두들링 요법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본인 애들한테 적용을 시켜보니까 애들이 수능도도 좋고 굉장히 좋게 변하는 것을 본인 몸소 느끼게 되면서 마침 또 이분이 암 치료 기관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암 환자한테 적용을 시켜도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셔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왜 이러한 요법들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책도 쓰시고 하면서 개척을 해 나가신 분야이고요. 그 위에 있는 도자기 같은 꽃병 같은 사진 있잖아요. 이게 그 그림을 누가 그렸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렸습니다. 이 하버드 암센터에서 암 환자분들에게 이 도자기하고요, 붓, 물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에 굉장히 유명한 현대미술관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가 있는데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보스턴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환자분들에게 이런 꽃병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꽃병 같은 거를 나눠주고 이걸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1시간 정도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스스로의 감정이 되게 순화되는 느낌도 들고 되게 힐링, 평화 등등의 이런 감정들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 예술 치료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